네, 안녕하세요. 김현재입니다. 예, 오늘 주제는요, 방사선으로 암세포를 죽일 수 있다. 이런 주제로 제가 좀 콘텐츠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보험회사 같은 설명 광고 보면은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 이런 얘기가 자주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방사선 치료를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서는 방사선을 맞으면은 암에 걸릴 수도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암을 치료한다라고 하니까 조금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우리 몸은 이제 개체라고 하죠. 인간이라는 개체가 있고, 이걸 이제 약간 분해를 해보면 각 개가 있죠.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 개는 이제 소화기계, 순환기계, 호흡계 같은 개가 되는 거죠. 그 개를 다시 나눠보면은 이게 식도, 위, 십이지장, 대장, 이런 것들이 이제 장기라는 거죠. 장기가 있고, 그 밑에 조직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세포가 있죠. 세포 안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들어있죠. 리보솜, 리소좀, 핵, 미토콘드리아, 이런 골지체,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그 핵이 있습니다. 그 핵 안에는 그 DNA라는 게 있고, DNA를 좀 더 펼쳐서 놓고 보면은 DNA는 이중 나선형으로 돼서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이라는 이런 물질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네. 그 여러 가지 물질들이 우리 몸에 있는 유전 정보를 다 코드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방사선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이제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작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간접 작용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작용을 통해서 유리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방사선 자체가 DNA의 연결고리를 이제 파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리기 같은 것들이 또 파괴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DNA에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 오류가 발생할 때 그 발생된 오류가 회복이 가능하면은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이제 회복이 되는 거죠. 건강한 세포일 경우에는 그렇게 회복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회복이 불가능하다면은 DNA가 파괴되겠죠. 파괴되면 이제 세포가 이제 죽는 거죠. 세포가 사멸하는 거죠. DNA에 오류가 생겨서 자꾸 계속 증식을 하게 되는 오류가 생겨버리면 이게 이제 암으로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우리 몸의 세포는 암을 발생할 수 있는 유전자가 있고,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가 두 개가 동시에 우리 몸을 이제 조절하게 되는데, 오류가 생긴다면은 증식을 계속 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암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DNA 오류로 인해서. 나는 세포가 만약에 생식세포인 경우에는 불임이 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배아나 태아가 피폭을 받아서 오류가 났을 경우에는 소두증과 같은 기형이나 나중에 출생 후에 백혈병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오류가 많이 생기게 되겠죠. 이 모든 오류나 이런 것들이 암세포에도 똑같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세포도 피폭을 받으면은 이렇게 암이 발생이 될 수 있는데, 암세포도 피폭을 받으면은 사멸할 수도 있는 거죠. 특히 암세포는 그 정상 조직보다 좀 더 방사선에 민감합니다. 베르고니 트리본드 법칙이라고 하는데, 세포 분열이 빠르고 분화도가 낮을수록 굉장히 방사선에 민감해요. 그래서 한마디로 방사선 맞으면 잘 죽게 됩니다. 정상세포는 버틸 수 있고, 암세포는 죽을 수 있을 만큼 그 사이에 있는 선량을 주는 거죠. 그러면 정상세포는 버티고요, 암세포는 죽게 되는 거죠. 이 원리로 해서 방사선 치료를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암세포의 DNA가 파괴되면 암이 파괴되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서 암세포를 사멸하기 위해서 방사선 발생 장치로 치료하는 그 학과가 바로 방사선 종양학과가 되는 거예요. 폐기학과라는 곳에서도 치료합니다. 폐기학과에는 이제 방사선 요오드를 가지고 갑상선암 환자들을 치료하게 되는데, 방사선 요오드는요, 우리 몸의 갑상선에 집적을 하게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집적되면은 갑상선에 집적해서 방사선을 내뿜겠죠. 그러면은 그 옆에 있는 암세포가 그 피폭을 받아서 이제 사멸하게 되는 이런 원리로 이제 암 치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방사선과 암과는 두 가지의 관계가 있어요. 방사선은 암을 발생시킬 수도 있고, 발생돼서 만들어진 암을 치료해서 제거할 수도 있는 이런 애매한 그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영상의학과에서 촬영하는 정도의 설량은 굉장히 낮은 설량이니까 암 발생에는 거의 영향을 끼치진 않습니다. 100%는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설량이 낮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암 발생이 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하지만 저설량이라도 꾸준히 받거나 고설량인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리고 암이라는 것 자체는 인과관계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담배 안 피는 사람도 폐암에 걸릴 수 있고, 고기 같은 걸 안 먹고 채식주의자도 대장암에 걸린 사람들이 종종 있는 거 보면 인과관계가 쉽게 알 수 있는 그 질병은 아니에요. 오늘은 이렇게 암과 방사선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무더운 여름 잘 보내시고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올려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